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 특집 라디오 드라마 바보 김수환. (1940년) 하느님의 백성이고자 했으나 일본 천황의 백성이 될 것을 강요받고 있었다. 박해였다. 일본은 전쟁을 숭배하며 개걸스럽게 다른 나라를 침략해 가고 있었다. 침략의 손엔 늘 죽음이 달렸다. 일본은 땅을 넓히려 죽이고 군림하려 죽이고 재미로 죽였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자기네와 하나라고 억지를 부렸다. 같은 일본 천황의 백성이라 했다. 그 억지의 끝엔 우리나라가 일본과 함께 전쟁에 나가야 한다는 명목이 사슬처럼 달렸다. 세속 수업 선생님들은 신부님들이 해주지 않는 그 사슬 이야기를 해주었다. 빼앗긴 들에 오지 않는 봄에 대해, 갔지만은 보내지 않은 님에 대해. 신학생이자 나라를 잃은 백성들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둥둥 가슴이 울었다. 김수환은 가슴의 울림을 이마 위 흉터로 눌렀다. 그가 자신의 나이를 한 손가락으로 접어 표현할 수 있던 시절, 이리저리 이사를 다니던 그의 가족은 경북 선산에 잠시 표류했다. 어느 날인가 형 동안이 일본 아이들과 싸움이 붙었다. 쫄랑쫄랑 동안 형을 쫓아다니던 그였으니 덩달아 일본 아이들과 싸움판에 엉키었다. 나름의 항일 전쟁이었다. 그러다 개 중 한 명이 던진 돌에 이마를 맞아 피까지 보았다. 그 흉터는 오래오래 남아 훗날 백발이 성성한 머리 아래서도 항일 독립운동의 상처로 어깨를 펴고 위풍당당 남아있게 되었다. 차라리 그 시절에는 일본 아이들과 뒤엉켜 싸우기라도 했건만 신학교에 앉아있는 그는 일본을 향한 울분을 토로할 길이 없었다. 주일 아침마다 동기들과 함께 북한산에 올랐다. 하늘과 가까워지면 가슴의 울멍이 풀리려나 했지만 산 아래 보이는 나라 잃은 땅은 울음처럼 몸을 감싸 더 큰 울멍으로 주저앉힐 뿐이었다. 그는 신음하는 민족 정신을 꾹꾹 일기장에 담아 적었다. 식지 않는 불덩이를 꾹꾹 억지로 식혔다. 대체 이런 걸 글자로 남기면 어쩌자는 거냐? 장면 교장 선생에게 일기장을 들켰다. 앞으로 이런 글 다시는 쓰지 마라. 알아듣겠냐? 목소리에 달린 매서움이 그의 마음을 쓸고 갔다. 일기장에도 담을 수 없게 된 분노는 갈 곳 몰라 방황했다. 스테파노, 요즘 무슨 고민 있니? 가뜩이나 얼굴에 표정 하나 없는 녀석이 이제 아예 돌덩이가 되려나 싶다. 공베르 신부의 관심에 그는 방황하던 분노를 꺼내 보였다. 신부도 사람인데 왜 화나는 일이 없겠냐? 그래도 신부가 아니냐? 기도실에서 울다가도 세상에 나와서는 웃어야지. 얼굴에 미소를 지어라. 그래야 너의 화가 풀리고 울분이 가라앉을 거다. 미소만큼 그에게 어려운 일이 있겠는가? 차라리 라틴어 단어를 몇백 개 외우라거나 북한산을 수십 번 올라갔다 내려오라고 했다면 금세 해보였을 거다. 그래도 그는 노력했다. 신부가 되는 훈련이라 생각하고 입꼬리를 올려보곤 했다. 물론 습관이 되지 않은 미소는 공베르 신부에게 매번 걸리기 일쑤였다. 그때마다 공신부는 그에게 외쳤다. 스테파노, 미소 좀 지으라니까. 미소. 그리 오래가지 않아 공베르 신부가 내려준 처방이 무색해지는 순간이 찾아왔다. 지금의 윤리 과목인 수신 과목 시험을 치르는 날이었다. 시험지를 받아든 그는 손에서 연필을 놓았다.
일본 천황의 말씀을 받은 황국 신민으로서 그 소감을 써라. 시험 문제였다. 시험지 어디에도 한 학기 동안 배운 소크라테스는 없었고 현대 철학은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분노만 커졌다. 1시간 동안 키운 분노로 그는 답을 썼다. 나는 황국 신민이 아님. 따라서 소감 없음.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어쩌려고 이런 답을 써? 저는 그냥 제 생각을 쓴 것뿐입니다. 뭐야? 이게 밖으로 알려지면 우리 학교가 어떻게 되는지 진짜 네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해, 문을. 그뿐이냐? 네가 감옥에 가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교회가 또다시 박해를 받는단 말이다. 그럼 그 답지를 밖으로 안 내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너는 위험해서 신부가 되면 안 되겠다.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일어난 일이었다. 교장 선생의 입에서 신부가 되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조금의 희망도 기대해 볼 수 없었다. 없는 꾀까지 내어 어떻게든 학교를 떠나려 했던 그였지만 이때에 이런 방법으로 떠나게 될 줄은 그도 몰랐다. 방학이 시작되었고 대구로 내려간 그는 집배원이 동네를 지날 때마다 퇴학 통지서가 온 게 아닐까 생각했다. 엄마와 형 동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말을 만드느라 방학을 온통 다 보냈다. 2학기가 시작됐고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차라리 빨리 매를 맞는 게 낫겠다 싶을 때 대구 교구장 무쇠주교가 학교를 찾아 그를 불렀다. 올 것이 왔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는 크게 숨을 내뱉고는 주교방으로 들어갔다. 이것도 하느님의 뜻일 거라 믿었다. 스테파노, 졸업하면 일본으로 가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오너라. 무쇠주교의 말이 예상과 전혀 달라 그는 눈만 껌뻑껌뻑, 껌뻑였다. 퇴학이 유학으로 둔갑했으니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지나간 말을 천천히 되잡으며 의미를 생각했다. 교구의 장학금으로 겨우 1명 보내는 유학의 기회가 지금 그에게 주어졌다. 엄마가 그를 불러앉혔던 그날이 떠올랐다. 커서 신부가 되거라.